세상에선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요 사기 업무만을 전담하는 SFO가 정치 도네이션을 비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제1당에 대해 혐의 유무를 결정하기에 앞서 뉴질랜드 제1당은 자발적으로 도네이션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신다 아든 총리는 정치 도네이션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독립된 3자로부터의 점검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제1당의 윈스턴 피터스 당수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피터스 당수는 어제 제1당 도네이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언급을 회피하고 심지어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했으며 대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던 아던 총리에게 넘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던 총리도 피터스 당수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yes, no 답은 피하고 다만 업무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에게 3차례나 신임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으나 한 번도 신임한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만일 SFO에서 혐의가 인정돼 조사를 하기로 결정난다면 부총리를 해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정 상황에 대해 답을 하지 않겠다며 피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제1당이 50만 달러 이상을 비자금으로 이용해 당 본부 회식과 총회 그리고 한 의원의 법적 자문 비용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도된 바 있으며 피터스 당수는 이에 대해 허위 뉴스라고 부인했습니다. 지난주 전 국민당과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에 대해 혐의는 없었지만 SFO 조사가 있었고 이어 제1당도 SFO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 혐의 여부가 밝혀질 예정입니다. 보통 도네이션에 대한 혐의는 선거가 끝난 후에 진행됐지만 선거 전에 이번 사례들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아던 총리는 말했습니다. 정부의 총 6,360만 달러 예산의 학교 도네이션 대체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대사일 1에서 7의 1,585개 학교들은 학부모들에게 도네이션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 한 명당 150달러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부 학교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수천 달러까지 재정 여유가 생기지만 일부 학교는 재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사일 6의 크라이스처치 마우레하우 초등학교 존 박마 교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9천 달러가 부족하게 된다고 말하고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시험은 약 2주 후에 있는 5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의 연례 캠프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사일 1의 노스랜드 호라호라 초등학교 팻 뉴만 교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5만 5천 달러를 받게 돼 재원 마련의 압박감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대사일 3의 파파토에토의 고등학교 본 쿠이라 교장은 16만 달러를 받게 돼 증가분에 대한 지출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교사들이 더 이상 도네이션을 독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사일 1의 망가레 고등학교 톰 웻 교장은 수학여행, 교과과정 자료, 교실 교육 자료, 온라인 수업 등 교육적인 측면에 집중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 철도 이용 출근자들이 어제 있었던 신호 시스템 문제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AT는 뉴마켓에 위치한 키위레일의 신호 통제 시스템 박스가 화재로 인해 남부와 동부 그리고 서부 노선 등 전 노선들이 하루 종일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AT 관계자는 오늘부터 서부와 동부 노선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만 여전히 남부 노선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토마토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동부 노선을 이용해 20분 간격으로 떠나고 있으며 오네운가에서 브리토마토로 향하는 승객들은 펜로즈역에서 환승을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위험한 직종이 운송업과 배달 그리고 창고 관련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크세이프는 도로상에서 희생되고 있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CC 조사에 따르면 운송업 종사자들은 보통 근무 시간이 길어서 안전에 위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두 정부기관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운송업 종사자들의 위험성을 파악했습니다. 워크세이프는 당초 2018년 한 해 동안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최근 ACC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63명으로 수정했으며 또한 2011년 이후 112명의 운송업 관련자가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업계 매거진의 피터 베이트만 발행인은 운송업계의 근무 시간이 긴 점이 주 원인들 중 하나라고 말하고
업무 계약이 너무 빡빡하거나 과도해 위법을 하지 않고는 계약을 완수하지 못할 정도로 최고 하루 13시간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15시간까지도 운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는 아직까지 뉴질랜드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의심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애슐리 블룸필드 박사는 중국에서 또는 중국을 경유해 귀국한 후 격리가 되는 사람들이 등록하는 헬스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헬스라인 등록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헬스라인에 등록하면 자가격리자들은 복지와 건강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고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해 계획을 세워 공중보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당국이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정보를 수집해 이를 헬스라인에 제공하면 헬스라인이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의주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필드 박사는 또 여행 규제는 48시간마다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변경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규제 내용은 중국에서 또는 중국을 경유한 외국 여행자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없으며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이 가능하지만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소매업 조사에 따르면 3분의 1 이상의 소매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렉 하포드 뉴질랜드 소매업 대표는 일반 손님을 받는 소매업, 특히 해외 여행객이 주 고객층인 소매업은 판매량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평균적으로 14% 감소했지만 30%까지 감소한 소매업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면 소매업자들은 영업시간 단축과 직원 결혼 발생 시 미충원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물량 공급처를 중국이 아닌 다른 공급처로 탐색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주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영향을 받은 소매업체들은 직원의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특히 관광과 교역업체들에 있어 최악의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ASB 경제학자 마이크 존스는 소매업주들이 아직까지는 직원 감축보다는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경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아웃도어 소매업체 카트만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급업체가 타격을 입게 되면 비상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감독상과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석권한 가운데 뉴질랜드 출신 영화인 한 명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주인공은 조조 레빗을 감독하고 각색한 타이카 와이티티로 그는 지난 9일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조 레빗은 작년 10월 개봉된 미국의 블랙 코미디 영화로 뉴질랜드 여성 소설가인 크리스틴 루넨스의 소설 케이징 스카이스가 영화의 원작입니다. 한편 와이티티는 1975년 웰링턴에서 마오리 부친과 유대계 모친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그동안 영화 배우이자 시나리오 작가 그리고 코미디언과 함께 감독으로도 활동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국민들의 홍역 면역률을 높이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 줄리엔 젠터 보건부 협력장관은 35만 개의 홍역 백신을 공급하는 등 홍역 예방 사업에 2,3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젠터 장관은 현재 15살에서 29살 사이의 젊은층 30여만 명은 어릴 때 제대로 백신을 접종받지 않아 홍역에 대해 완전하게 대비가 안 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낮은 홍역 면역률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보건 향상 위해 사업을 진행하며 예산 중에는 국가 면역 정보망 접근이 쉽도록 재구축을 하는 비용 140만 달러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작년에는 모두 37만 개 이상의 홍역 백신이 전국에 배포됐는데 이는 그 전년도에 15만 개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젠터 협력장관은 이번 예산 투입으로 올해는 국가보건 시스템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0원 87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8원 47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3원 27전입니다.